지난해 경주시가 반려했던 보문단지의 대형 아울렛 입점이 다시 추진되자 시내 상권 몰락을 이유로 지역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실태가 연일 충격을 주는 가운데 경주 한수원 여자축구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덕 축산항 일대에 축산 블루시티 조성 프로젝트가 추진되는데 2022년까지 1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경주시가 반려했던 보문단지의 대형 아울렛 입점이 다시 추진됩니다. 지역 상인들은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면 시내 상권이 몰락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보문단지 내 경북문화관광공사 인근 대형 아울렛 예정지입니다. 이곳의 한 패션 유통업체가 80여 개 점포가 들어서는 대형 판매점 개설을 경주시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보문단지에 대형 점포 개설을 신청하자 경주시가 반려했고 경상북도의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점포 개설 허가 신청을 낸 것입니다. 대형 아울렛 개설 재신청이 알려지자 경주 시내 상인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같은 업체가 경주에 아울렛을 열어 30% 이상 매출이 줄었고 보문단지에 또 다른 아울렛이 들어오면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 아울렛이 들어와서도 상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보문에 제2아울렛이 들어온다 하면은 중심 상가는 거의 몰락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생존권 차원에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다시 접수한 경주시는 오는 2월 말까지 관련법을 검토해 점포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상권과 충분하게 또 상생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유통산업 관련 법을 또 신중히 검토해서 개설 등록 신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을 통해 경주시의 허가 반려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됐다며 경주시의 결정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아울렛 개설을 두고 지역 상인과 업체 간의 의견이 여전히 달라서 다음 달 경주시의 결정에 따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은 월성 3호기 원자로 정지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준하경 경주시장을 비판하고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논평에 따르면 월성 1호기 냉각제 펌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준하경 시장과 경주시는 사고에 대한 설명이나 적절한 대처도 없이 원전의 경제적 손익만 따지며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참사도 원자로 냉각이 실패해 발생했고 지질학자들은 대형 지진까지 경고하고 있다며 사고가 잇따르는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민 안전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실태가 연일 충격을 주는 가운데 한수원 여자축구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 여자축구단 창단부터 팀을 이끌어오던 감독이 소속 선수에 대해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경주 한수원 전 감독 하모 씨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축구단 창단 이후 하 씨가 선수단 소속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 문제로 지난해 9월 한수원 감독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수원 구단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선수단에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 씨가 물러난 이후 한수원 팀은 코치 대행 체제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이때까지도 한수원은 축구연맹에 성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 측은 지난해 자체 조사 당시 피해 선수가 사건 확대를 원하지 않아 계약 해지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선수들에게 비밀 유지각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 씨는 16살이야 여자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축구연맹은 한수원 선수들이 전지훈련 중인 제주도로 긴급 조사팀을 보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축구리그와 여자대표팀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환경부는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등 5개 시도에서도 이번 주부터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실시합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공공사업장 가동 감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수도권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제2회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에서 벌써부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불법 사례 4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9건을 경고했습니다. 또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4건은 조사 중으로 경찰은 남은 기간 금품 선거와 흑색 선전, 불법 선거 개입 등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영덕 축산항 일대 개발 프로젝트가 축산 블루시티 조성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꿔 다시 추진됩니다. 신정동진이란 다소 억지스러운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최고의 미항으로 불리는 영덕 축산항, 축산해변과 블루로드 다리, 죽도산 전망대와 대게 원조 마을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입니다. 특히 축산항은 그동안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1980년대 어촌 풍경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영덕 축산항은 대게뿐만 아니라 청어와 물가자미도 많이 잡히는 장소여서 1년 내내 신선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소를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꾸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190억 원을 확보해 죽도산 전망대 인근에 동방 언덕을 만들고 미리네 광장과 횃불 동산 등 축산의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포구와 우리 지역 어촌 주민들 직접 운영하는 맛집들을 연계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항 인근뿐만 아니라 축산항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55억 원을 들여 축산항 환경 정비 및 수협 밑판장 신축 공사가 마무리됐고 축산항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미항으로도 아주 만족하고 관광객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관광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4억 원을 더 투입해 인도교를 설치하는 등 축산항 미화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축산항이 세종시의 정동쪽에 자리 잡았다 해서 신정동진이라고 이름 짓고 홍보해 왔는데 강원도 정동진에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이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2019년 업무 계획을 통해 안전과 소통,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 규제를 약속하고 7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 안전성 평가 승인제를 도입하고 최신 기술 기준을 안전평가에 적용합니다. 또 원자력 주변 시설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 작업자 건강 영향 평가도 2020년까지 2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원전 사고 시 국민들의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전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무제한으로 바꾸고 의무보험 가입액도 1조 원으로 상향합니다. 독립운동을 했지만 포상을 받지 못한 일제강점기 수형자가 대구 경북에만 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독립운동을 한 수형자는 5,323명이며 이 가운데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2,48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남이 727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 경북은 167명으로 확인을 거쳐 포상 대상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경북의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전년보다 0.3% 늘어 36만 1,000제곱미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0.2% 수준이며 공시지가로는 1조 8,157억 원에 해당되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60%로 가장 많고 일본과 중국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찬바람에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면서 내일 공기 질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저녁이 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가 예상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메마른 대기는 지속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3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4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유산협회는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발굴조사 공모를 실시합니다. 비지정 매정문화재로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과 고고학적 중요성이 있는 유적을 대상으로 등록된 발굴조사기관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최대 1억 7천만 원의 발굴조사비를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대구와 경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역을 차단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 예방접종도 실시합니다. 또 성모병원과 포항의료원의 선별진료실을 운영하고 영유아 백신 접종을 SNS로 홍보하며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논밭작물 분야의 시설 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 달 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합니다. 올해 지원 분야는 육묘장 설치와 두류 잡곡 분야 다목적 농업기계, 관수 관비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육묘장 설치와 논타작물 재배 확대를 비롯해 스프링쿨러 등 가뭄 설비를 지원했습니다. 구직자 10명 가운데 6명은 취업 사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1년 내 구직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1%가 취업 사교육을 이용했습니다. 사교육의 지출 비용은 1년간 평균 342만 원으로 구직자의 71%는 취업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올해부터 농업 분야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포항시는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관리 제도를 필수 교육으로 편성해 농약 오남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